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늘도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5시에 테슬라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오테라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스타링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프리미어 컨텐츠로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제 재밌었습니다.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 재밌었고 역시 일론 머스크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굉장히 뭔가 다 계획이 있어. 네, 계획이 있고 굉장히 뭔가 저의 이미지 상에서는 일론 머스크는 뭔가 혁신적이고 막 미래를 보고 물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재밌었고. 자, 여러분들 오테라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5시에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그리고 펀더멘털 기업 분석 그 외에도 다른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같은 테크 기업들의 펀더멘털 분석도 함께 해드립니다.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겠죠? 네. 고맙습니다. 너무 띄워드렸나요? 네네. 민망하신가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이 컨텐츠를 좋은 컨텐츠를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과 그리고 또 뭘 해야 되겠죠? 슈퍼챗과 그리고 저희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자리들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더 재밌는 기획과 더 좋은 게스트와 더 멋진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더 범위를 넓혀보는 오테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네, 박사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시기 힘드니까 다른 분들과 함께 뭐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네. 그런 기획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이 빈자리를 여러분의 지갑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살짝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그 세미나 어제 컨퍼런스 더 코어 컨퍼런스가 4월 6일 날 열리는데 지난 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거 혹시 웹으로도 중계를 하는가? 저희가 아직은 오프라인 오실 분들도 다 모집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시작을 해서 온라인까지 할 여력은 좀 없지 않을까. 만약에 근데 오프라인이 빨리 매진이 된다라면 온라인도 같이 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챗GPT와 AI 혁명 빅체인지 6 여기 보이시죠? 4월 6일 목요일 스페이스 쉐어 삼성 코엑스 센터에서 열리는 이 행사 많이 참여해 주시고 얼리버드 티켓 여전히 오픈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참여하시고 강정수 박사님의 책도 함께 구입을 해주시면 땡큐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 뉴스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131만 대 생산 테슬라 현대차 5분의 1 정도만 팔고도 영업이익이 더 많은 비결은 뭘까라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나왔네요. 2017년에 10만 대를 겨우 생산하던 테슬라가 2022년 작년에는 131만 대를 팔면서 5년 만에 10배 성장을 했다. 그런데 현대차는 세계 3위로 작년에 올라서서 684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대수를 차를 팔았는데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테슬라가 많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네. 현대차 테슬라 같은 경우 한 대를 팔면 남는 돈이 7,000달러에서 8,000달러, 9,000달러 막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한 대 팔면은 300달러 정도 남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 차이가 너무 엄청나네요. 크다라는 거고 이것의 배경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덕션 프로세스 생산 공정에 대한 혁신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번은 또 이번에 이노베이션 인베스터 데이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혁신할 거라는 것. 그래서 2030년까지 1,000만 대를 생산해도 이 프로덕션 이 프로세스의 혁신에
덕에 이 프라핏은 계속해서 프라핏 유지되는. 레이트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델 2가 나와서 심지어는 저가로 팔아도 프라핏 레이트는 페라리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야.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 테슬라의 장점은 마스터 플랜 3가 all about tonnage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리튬을 확보하는데 그쵸. 모든 걸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이 수직 통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를 장악을 하고 있어서 또 이제 곧 리튬 리파이너리 작업도 정제소 작업도 정제, 시작을 할 그죠. 거고 정제소. 텍사스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러한 수직 통합 자체가 가능했기 때문에 높은 이윤율이 가능하다라는 것,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크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모두 다 수급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플랫폼 같은 경우는 만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서 예를 들면 플랫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반떼하고 K3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것. 네, 그렇죠. 그 소나타하고 K5가 같은 플랫폼을 쓰는 것처럼 현대차의 플랫폼은 하나인데, 예를 들면 기아하고 현대가 같이 나눠 쓰는 것, 그리고 이 플랫폼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전략은 사실은 폭스바겐도 쓰고 있거든요. 폭스바겐의 플랫폼에서 포드의 특정 전기차가 유럽에 판매되는 건 거기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에도 개방은 하고 있지만, 뭐 현대차는 현대차 거 만들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쵸. 개방할 여력은 지금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데랑 이렇게 개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 즉 플랫폼은 개방하고 있고 플랫폼은 만들었지만 어셈블리, 그러니까 조립 라인 같은 경우에는 포드 자동차 이후에 있었던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라는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현대차 같은 경우는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해내지 않는 이상 대단히 힘들다라는 거고, 조금 여지가 있다라면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서 강력한 어떠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구매 파워를 높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리튬을 좀 더, 배터리를 좀 더 저렴하게 산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의 절약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가 프라핏 레이트가 올라갈 일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미래는 저는 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대차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슬픈 이야기지만, 네, 여기 스태프분들 가슴을 잡고 있어요. 지난주에 어제 메타 이야기 할 때도 가슴 잡는 분이 계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현대차 물론 뭐 선전하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 발전 가능성. 현대기아차는 가능성이 있다라면 이제 애플카 정도의 생산 업체로서 뭐 계약을 맺는다라면 뭐 가능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소식이 오지 않는 이상 주가가 막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주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질 일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도 정말 잘하고 있고 박수 쳐줄 그쵸, 일이라고 그쵸. 생각하는 일인데 이거 이상으로 성장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판매량은 계속 늘고는 있는데 뭔가 조금 더 혁신적인 모습이 안타깝다, 네. 없다, 이런 것들이 아쉽고, 그러니까 주가도 가지를 못하고 조금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슬라는 계속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고 생산 공정을 공정을 혁신하려고. 혁신하고 비용도 낮추고 수직 통합하고 그러면 그 레인지가 있는 여유 때문에 가격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네, 있고 가격 싸움도 할 수 가격 있죠. 싸움도 할 수 있는데 현대차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쉽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뉴스는 이번에도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역시 현대차와 뭐 이 테슬라를 비교하는 거, 여기에 테슬라 쇼크에 칼 가는 세계 1위의 도요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1일에 4월 1일에 도요타의 12대 사장 겸 CEO가 정식으로 취임을 한답니다. 교체됐죠. 네, 얼마 전에. 사토 고지라는 분인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차세대 전기차를 기점으로 전기차 퍼스트 발상으로 사업 본연의 자세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홍보기사도 아닌데 뭐 칼을 갈긴 뭐가 토요타 칼을 갈아요. 그러니까 토요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이브리드를 너무 끝까지 믿었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가 이번에 그 미국 정부가 했던 뭐 심지어는 그걸 기대했더라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혜택을 받는 걸로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하이브리드 차가 들어갔어요. 자기는 금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내연기관이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이브리드라도 그건 내연기관은 내연기관이거든요. 오래 갈 네. 거라고 판단했던 시장에 대한 오판. 근데 이 시장에 대한 오판은 이미 다른 기업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었고 시장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해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라고 뭐 월스트리트저널부터 시작해서 이거 2년 전부터 수차례 보도했었는데 그리고 또 토요타는 또 얄밉게 실이 중국에선 전기차 전환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네, 중국에서 합작법인 통해서는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산을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본토에 있어서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공급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저건 철저한 경영 전략의 실패고 저는 테슬라 토요타가 칼을 갈고 싶겠지만 갈 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대단히 고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새로운 CEO가 차세대 전기차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미 좀 늦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토요타의 전기차도 SUV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가형 전략은 초기에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는 이 허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쉬 초콜릿 모델. 이 뭐죠? 이렇게 생긴 거, 삼각형으로 생긴 종 모양처럼 생긴 거. 예, 종 모양처럼 생겨서 음박도 있어가지고 이게 까면에 나오는 초콜릿. 그래서 맨 위에서는 고가의 테슬라 X 뭐 또는 로드스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X를 만들고, 그 다음에 모델 3를 만들고, 모델 2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고 이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밑에 거를 만들 수 있거나 견딜 수 있는 힘들을 구축해주는 이런 허쉬 초콜릿 스트라테지를 썼다라고도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토요타 같이 이미 세계 판매량 1위인 기업에서 800만 대, 900만 대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허쉬 초콜릿 모델 안 가도 되거든요. 바로 중저가형 모델 만들면서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켜도 될 텐데 SUV 이쁘장한 거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깨작거리는 거 저는 정말 잘못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토요타가 사실 프리우스 때문에 엄청 차 많이 팔면서 한번 센세이션 일으켰는데 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 그죠? 오히려 고급차 SUV 이거는 이미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이라고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때 차를 바꿔야 되는데 테슬라 모델 3를 도저히 판매를 하지 않아서 제가 1년만 기다렸어도 되는 건데 또는 그 차를 바꿀 돈으로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되는 건데 하여튼 프라임 너무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가 전략 뭐 루시드나 리비안이 이미 약간 성공을 못 하고 있는 분위기. 왜 그러냐면 테슬라처럼 좀 더 일찍 고가 모델로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네. 그러면서 점점 채산성을 높여나가고 프라핏을 어떻게든지 추가하고 하면서 모델 3처럼 대중차로 갔으면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벌써 139만 대라고 하는 뭐 하여튼 140만 대 가까운 차를 만들고 있고 2030년이면은 1000만 대를 만들겠다고 지금 2천만 대를 2천만 대 만든다고 했죠. 1천만 대가 아니고 2천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그리고 2024년에는 350만 대를 만들겠다라는 이런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시장을 지금 싹쓸이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고급차 만들면서 우리도 중저가형 언젠가는 만들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로는 고급차가 마켓을 만들어 나갈 수 없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없다는 부분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이쁘거나 훌륭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토요타의 행보 뭐 크게 기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체크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대자동차가 일찍 저는 전기차 시작한 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최소한 토요타는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현대차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전기차 타고 보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자료는요. 요거는 테슬라에서 직접 작성한 리튬이온 배터리 비상 대응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저기서 이제 요즘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기차가 사고가 났을 때 뭔가 화재 위험이라든가 폭발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테슬라에서 직접 비상 대응 지침을 작성을 했다고 하고 이게 미국의 그런 소방이나 미국의 그런 교통안전국 이런 곳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서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차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증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 베를린 외곽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주정부에 제출했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는 이 공장을 가동하면서 연간 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1년이 거의 지난 현재 아직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기가팩토리에는 10,00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생산성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0,000명밖에 못 구했다라고. 원래 25,000명을 구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오판했던 것은 뭐냐면 독일 시장이 이제 비유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유연하죠. 그러니까 쉽게 고용할 수 있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데 독일 시장은 쉽게 해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하고 네네네 한국 시장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고용할 때마다 대단히 신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5,000명 필요한데 5,000명 지원했다가 아 그래 5,000명 다 들어가 아니라 그 5,000명 중에서도 얘 일 못할지 잘할지 사고 칠 때일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각도에서 따져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을 뽑는데 되게 느리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10,000명이 있다는 게 아니라 10,000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25,000명이 사실은 지금 5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필요 인력인데 이런 부분을 구하지 못했다는 게 결정적이었고, 하지만 공장 부지는 이미 큰 땅을 얻었기 때문에 공장 부지는 확장을 할 수 있고, 테슬라가 이제 이 사람 고용하는 데에서 이제 노하우가 쌓였겠죠. 아,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구나. 뭐 일부는 폴란드에서도 좀 데려오고 좀 이런 나름대로의 인력에 대한 노하우가 지난 1년 사이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는 동안 빠른 속도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섰기 때문에 저러한 확대 전략을 내고 있다라는 거고, 유럽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자체가 테슬라가 커진다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 전기차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2030년 되면은 유럽에서도 많은 부분 전기차만 팔리는 시대가 시작되고, 2035년부터는 유럽연합도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독일이 목리를 부려가지고 지금 통과는 안 되고 있지만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100만 대가 생산되는 생산 기지로 확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직 10,000명 정도밖에 채용을 못했지만 조금 더 채용의 노하우를 늘려가면서 더 생산량을 독일 기가팩토리,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도 늘릴 수 있을지 저희는 항상 주목해야 되죠.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럼요. 지역별로. 이게 바로 실적인 거고 시장을 장악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디맨드가 서플라이보다 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사실 현대도 지금 이 흐름을 타가지고 생산하는 거 족족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팔았거든요. 네네. 모자라서 못 팔았지 남아서 걱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재고 물량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베를린 공장이 진작이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야 10,000명을 뽑고, 초기에는 2달 동안은 4,000명 갖고 일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은 다 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서, 그러니까 빨리 사람만 구할 수 있다라면, 빨리 생산할 수 있다라면 이걸 다 팔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 안 팔리면 가격 할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의 한 40%가 지금 유럽으로 이송되고 있는데, 이것만 커버를 쳐줘도 이송 배송 비용이라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경쟁에 있어서, 또 프라핏 레이트에 있어서도, 수익률에 있어서도 좋은 성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가팩토리에서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건 테슬라한테 매우 중요하고, 그 소식이 들린다라면 여러분들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산량을 빠르게 늘려갈 수 있을지 독일 기가팩토리의 이 추이도 계속 저희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또 뉴스 하나 좀 체크를 해보면 폭스바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반값 전기차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지난 15일에 25,000유로 이하의 전기차 전략을 발표하면서 보급형 전기차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아쉬워했던 사람들이 요즘 폭스바겐이 그럼 진짜 저렴한 차를 내놓는가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폭스바겐이 공개한 반값 전기차로 불리는 ID2올 컨셉트카가 공개가 됐는데, 전륜 구동 방식으로 최대 4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에다가 폭스바겐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저가 모델을 개발해서 20,000유로 이하의 전기차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지금 폭스바겐이 주력하고 있는 게 ID3하고 ID4인데 이제 ID2를 내놨던 거고, 이미
이름이 3사가 있다라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죠. 시리즈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는 정말 훌륭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저가 전략으로 가서 빨리 지금 시장을 장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컨셉트화 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양산에 들어가는 시점은 테슬라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모델 2가 나와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근데 저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기아차는 왜 아이오닉 5에서 6로 가고 5에서 4라든지 3 나올 생각은 안 하고 있고 EV6 같은 경우에도 EV5인가요? 9을 만들어서 무슨 탱크더라고요 보니까 SUV. 엄청 크다고요. 네, 뭐 9명 탈 수 있는 뭐 이러한 거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뭐 포트폴리오상은 갖출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을 지금 재편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아파트 단지에 테슬라가 2대 있을 경우에는 쿨하고 이쁘지만 아파트 단지에 이것이 테슬라의 자동차가 60%, 70%, 80% 가면 네. 그냥 동네 차 되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이렇게 보급할 경우에 보급하는 시점쯤에 소프트웨어가 크게 업데이트 된다라면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자동차에서 서로 다른 우리 어머니가 쓰시는 아이폰과 제가 다르고 제가 쓰시는 아이폰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 제 조카하고 다르듯이 이러한 것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달라지듯이 결국은 차별화는 그 자체라기보다는 모델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의 차이성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지만 테슬라가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는 소프트웨어에서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가져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저런 저가형 모델을 만들었을 때는 저기에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도 얘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좀 옳았다고 보는데 그건 조금 아쉬웠지만 전반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정수 박사님은 늘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어쨌든 조금 더 저가형 모델을 내놓아서 많이 그 차가 돌아다니게 해야 저가형 모델에서도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윤율. 이윤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많은 자동차를 길에 돌아다니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테슬라 가족이라고 얘기해도 되나? 가족들. 오테라 가족들이 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가 모델 2를 언젠가는 공개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 전에 있는 모델을 공개를 할 텐데, 근데 사이버 트럭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 3년 뒤에, 2년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곧 양산 체계를 아마 멕시코 공장 준공과 준공 시점이 가까워질 때 얘기를 할 거고, 그때 멕시코 공장에서 바로 생산될 거야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프로핏 레이트가 약 18%에서 20%까지는 될 거야라고 하면은 주가는 폭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펀다멘탈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펀다멘탈과 장기적인 주가는 같이 가니까. 단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번의 점법, 사다리 점법을 할 수 있는, 계단 점법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델 2를 발표할 때 이것이 곧 양산될 거다, 멕시코 공장에서. 그리고 이것의 프로핏 레이트가 무려 18% 정도는 될 거다. 이게 20% 넘기는 20% 넘으면 이건 기적이고요. 저가형 차가 20% 넘는다는 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18%는 될 거야라고 해도 저는 계단 점법은 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한 단계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어쨌든 폭스바겐 마지막 뉴스까지 체크를 해드렸는데, 폭스바겐이 그래도 조금 좋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좋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고. 현대차보다는 이제야 정신 차린 거죠. 네. 이제 정신 차렸고, 현대차는 아직 거기까지 못 따라갔고, 도요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네, 1위가 지금 토요타, 2위가 판매 대수로 볼 때, 1위가 그러니까 근데 매출로 따지면 폭스바겐이 앞서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 볼 때는 토요타, 2위가 폭스바겐, 3위가 현대차거든요. 각각의 전략들을 볼 때는 점수를 매긴다면 폭스바겐이 1등하고 있고 현대차가 2등하고 있고 토요타가 꼴등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포함해서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뉴스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링크 많이 홍보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슬라 이야기에서 파생된 더 스페이스 X를 이제 오늘은 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스페이스 X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볼까요? 오늘 스페이스 X 주제고요. 그 스페이스 X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스타링크라는 거고. 어제 했던 거. 네. 스타링크는 사실은 주력 사업이 아니었는데 주력 사업이 돼버린 거죠.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래서 스페이스 X 전체에 보면
스페이스X 이게 2021년 디 이코노미스트 글인데요. 2021년에만 해도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것은 바로 지금 여기 화면 그림에 보이는 스타쉽이었어요. 스타쉽이 우선은 강철로 만들지 않고 스테인리스로 만들었다는 것도 특이점으로 나왔고, 스테인리스에 있으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어차피 페인트 칠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페인트 칠이 또 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열해서 처리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거 비용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왜 스테인리스냐? 비용 효과 때문이다. 여기에 페인트 칠 안 해도 되고, 페인트를 고열에서도 보호하기 위한 또 이 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이런저런 면에서도 이것도 비용 이슈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스페이스X가 왜 중요하냐면 화성으로 가기 위한 가장 큰 한 단계 나아간 기술. 그러니까 스페이스X 전에 팔콘 시리즈로 했던 건 뭐냐면 팔콘 1부터 팔콘 9까지 가려고 했던 건 되돌아와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기술은 스페이스X에서 당연히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건 뭐냐면 발사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스페이스X 크기를 보시면 이 스타쉽을 보시면 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위에는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스타쉽에서 오른쪽 맨 끝이 스타쉽입니다. 네. 밑에가 이제 발사 추진 체제죠. 얘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로봇 젓가락으로 당겨 올 거예요. 어제 말씀하신 거. 네, 그래서 당겨와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위에 있는 스타쉽 이 분리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2021년에 시연을 보여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는 거고, 이 세턴 5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달나라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달나라 갔을 때 당시는 추진체가 워낙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야 됐기 때문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팔콘 9보다 큰 게 팔콘 헤비인데 팔콘 헤비가 어느 정도 크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얼마만큼 짐을 나눌 수 있느냐, 킬로그램에서 스타쉽은 지금 뭐냐면은 15,015만 킬로그램이잖아요. 플레이로드가, 그러니까 대단히 용량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큰데 실제로 스타쉽에는 밑에. 화물 창고에 100톤을 실을 수 있는 화물 창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의미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좀 다른 비용을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턴 5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에 뾰족한 것만 돌아왔죠. 아주 뾰족한 부분만 지상으로 돌아왔죠. 네네. 낙하산 타고서.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여하튼 그거 직전까지가 자유의 여신상하고 높이가 비슷하다. 네. 뭐 요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로드가, 그러니까 지금 자꾸 플레이로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플레이로드를 가져가서 얼마만큼 얘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느냐. 말의 줄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 네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쉽을 만들고 있는 이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어떠냐? 그럼 밸류에이션이 지금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10억, 100억, 1,000억. 맞아요. 1,0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고, 1,000억 달러라는 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00조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100조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고, 이 100조를 넘어선 기업은 지금 상장하지 않은 기업 중에서 마켓 밸류에이션이 100조 넘는 딱 두 개 기업이 있어요. 하나가 바이트댄스, 틱톡을 가지고 있는, 네. 두 번째가 이 스페이스X고, 그다음에 요 조금 밑에가 아마 스트라이프라는 그 지불 체계 핀테크가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단 점프를 언제 하냐면은 다 이런 실험이 성공했을 때, 예를 들면 2014년에 처음으로 팔콘 9이 돌아왔을 때, 네. 뭐 이럴 때 뜬다든지. 그리고 이 두 번째 점프업은, 마지막 점프업은 언제냐면 보시죠. 마지막 점프업이 어떻게 2021년에 스타쉽이 랜딩했을 때,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거죠. 네네. First Successful Starship Test Landing. 요거 2021년에 있었거든요. 네네. 이때 또 한 번 점프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점프업을 하는 건 뭐냐면, 스페이스X가 아까 말했던 런치 시장에서 도미넌스를 갖게 되면서 싹쓸이 하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쿼터당 발사하는 대수가 이 중국 거하고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 높아지면서, 아하, 이제는 스타쉽이 스페이스X가 프로핏 레이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네. 원래 한 700억 달러 이 정도 수준에 있다가 1,000억으로 점프했던, 대단히 크게 점프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 채산성이 좋아지면서 그런 점법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02년에 시작해서 지금 10년 겨우 지났는데,
아니 20년 겨우 20년 좀 지났는데 지났죠. 이렇게 우주 산업이 이렇게까지 커졌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에 뛰어들고 있죠. 예, 네. 우리도 인공위성 우리가 쌓았고 대단히 큰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언제적 수준이냐면 저기 스페이스X로 볼 때는 좀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얘는 다시 갔다 돌아오는 걸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스타쉽이라는 엄청난 그러니까 꿈에 그리는 화성으로 갈 수 있는 꿈에 그리는 스타쉽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스페이스X가 네. 자 스페이스X의 미션이 뭐냐 그 기업의 그 미션을 제가 물음표로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화성 가는 거가 목표고요. 화성 가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은 화성 가는 목표를 이루면서도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대단히 좋은 거고 그와 반대해서 테슬라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 테슬라 미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갖고 왔는데 여기에 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게요. Accelerate the world's transition to sustainable energy예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서 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 원래 기업의 미션은 좀 이렇게 멋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메가팩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 테슬라가 솔라 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라 패널, 파워월 그리고 메가팩까지 계속해서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테슬라의 미션 자체에 에너지 산업은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 재생에너지로 바뀌는 것으로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기에 의해서 자동차가 가는 것 그래서 매연이 사라지는 것 CO2 배출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자동차에서만 전기차에서만 CO2 배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저장에 있어서 그래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메가팩이라는 건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기점에서 저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고 프라핏을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테슬라의 뛰어난 점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왜 월가에서는 메가팩을 평가를 안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는 테슬라의 미션에 맞게끔 테슬라의 산업 분야의 의미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분야도 테슬라가 갖고 있는 메가팩 산업 분야도 결코 의미 없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테슬라의 미션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핵심이네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테슬라가 우선은 중간 단계로 뛰어들고 있는 리튬 사업이라든지 리튬 리파이너리 사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미션이었어요. 네. 화성 가자라는 거예요. 스페이스X의 미션은 바글바글 지구에만 모여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화성으로 가자. 이건 좀 SF 소설에 나오는 꿈과 같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 꿈을 실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경영학적으로도 꼼꼼하고 치밀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놀랍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이고 경영학적으로도 아주 꼼꼼하게 실현했던 사람은 지금 일론 머스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황당하잖아요, 사실 화성 간다는 게. 화성은 또 왜 가야 되는데 추워 죽겠는데. 거긴 왜 가야 돼? 위험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갔다가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해요. 스타쉽이라든지 우리가 반드시 화성까지 왕복하는 우주 비행선을 만들 거다. 그런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 아이고.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다. 네. 야. 머스크가 처음으로 탈지 안 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탈 거라고 보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스페이스의 미션 또한 사실은 멋지다. 테슬라의 미션만큼 저는 멋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굉장히 멋지네요. 네, 그죠? 화성 간다. 그러니까 화성에도 인간이 살 수 있다. 다른 별로 가겠다. 네, 다른 별로 가겠다. 이 부분이 목표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근데 가장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스페이스X가 바로 리유저블 로켓터리를 만드는 거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터리를 만드는 건데 그 이유, 이 목적이 하나는 다 코스트 커팅을 위한 거고 이게. 코스트 커팅을 한다는 뭐냐면 마켓 도미넌스를 가질 수 있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상업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 가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처음부터 화성 가자라고 사람들에게 자 기부금 내세요, 기부금 돈 내세요, 주세요. 기부금 내세요라고 해가지고 화성을 가는 게 아니라 미친놈이야 이러겠죠 처음에는.
화성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시장이 커질 시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심지어는 나사마저도 제끼기 위해서는 국가의 막대한 R&D 비용이 나오는 나사마저 제끼기 위해서는 나사도 이번에 달 갈 때 테슬라의 로켓을 추진체를 쓰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사도 이제는 전적으로 테슬라의 그 발사체만큼은 의존하게 된 거예요. 왜? 규모의 경제 부분에서 테슬라를 쫓아갈 수 없게 된 거고, 아니 스페이스X를 쫓아갈 수 없게 된 거고, 스페이스X의 가장 첫 출발이 뭐냐? 리유저블 로켓 처리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재활용 성공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치고 막 일론 머스크도 막 올라 그러고 막 이런 이유가 여기에 모든 걸 건 거예요. 이것만 만들면 우리는 이 시장 정리할 수 있고 이 시장 정리한 돈으로 돈 벌어 가지고 화성 갈 수 있다. 그래서 스페이스X 역사에 있어서 팔콘이 갔다가 돌아온 거, 처음에 돌아올 때는 땅으로도 못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다가 둥둥 떠 있는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은 가능하면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갖다 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유저블 하기 위해서 얘가 랜딩했다기보다는 가서 받은 거죠. 예. 예, 가서 받은 거예요. 가서 받은 거. 이렇게라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거기 눈물을 흘렸던 거. 왜냐하면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계산했고 추진체가 자기의 떨어지는 속도를 낮췄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번에 저기 스타쉽도 착륙하는 거, 물론 사실은 착륙한 이후에 직후에 폭발했죠. 했지만 그 가기 위해서 얘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떨어지기 위해서 뭐냐면 이 비행차가 거꾸로 떨어지거든요. 거꾸로 떨어지는 것까지도 계산해내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코스트 커팅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려고 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수 발사체를 원하는 사람, 인공위성을 쏘려고 하는 국가들의 계약을 싹쓸이하려고 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뛰어났다라는 거고, 이건 어제도 보여줬던,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1억 달러 하는데, 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2억 달러. 아리안 스페이스가 이제 유럽 건데 2억 1,300만 달러하고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하고 합쳐도 1억 달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스페이스X가 팔콘 9이 6,200만 달러, 재활용한 건 5천만 달러. 달러.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물론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뭐랬냐면 스타쉽은 얼마로 할까요? 훨씬 더 큰데. 설마 더 싸게 하겠다는 거예요? 싸게 해도 이 밑에부터 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핵심이에요. 스타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내야 된다. 가격이 싸야 되고. 그리고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위험 감수하고. 폭발되도록. 그다음에 빠르게 반복해야 된다. 빠르게 반복? 야, 이거는 여러분 딱 어떤 거에서 느껴지세요? 이거 전형적인 스타트업 그러니까요. 발전 전략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작은 스타트업 막 5명 있고 10명 있고 뭐 에자일하고 뭐 피보톤하고 뭐 이런 5명, 10명, 20명 있는 직장에서 이러는데,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도 이 정신을 추진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빠른 반복, 되게 스피디한 이더레이션을 대단히 중조했고, 이러면서 팔콘 5에서 스타쉽을 하는데 운반 능력은 9배, 발사당 가격은 지금 이거는 사실은 꿈과 같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데 일론 머스크 목표는 200만 달러예요. 저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재활용을 해도 5천만 달러예요. 그러게요. 5천만 달러 10분의 1이 500만 달러예요. 그 10분의 1, 그러니까 20분의 1. 20분의 1보다 더 저렴한 가격인 200만 달러의 발사당 가격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네,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더 큰데? 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스타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를 안 하고 있죠. 굳이 그리고 지금 스타쉽 활용하지 않아도 팔콘 9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뜨잖아요. 일주일에 2번 뜨고 일주일에 한 번은 스타링크만 지금 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포하고 있거든요. 한 번 갈 때마다 50개의 스타링크를 두두둑. 그러니까 일주일에 지금 여러분은 50개씩 하늘에 스타링크가 지금 더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팔콘 9으로도 충분히 경제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스타쉽을 띄우지 않겠지만, 스타쉽이 언제 뜨냐면 발사 비용을 훨씬 낮춰서 띄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스타쉽이 진짜로 테스팅 랜딩이 2021년에 있었는데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면 이건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비판을 해요. 100톤이나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나를 시장에 니즈가 없다, 수요가 없다. 우주에 뭘 100톤이나 가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무슨 100톤이 가서 인공위성을 지금 한꺼번에 몇 대를 띄우려고 하느냐. 근데 인공위성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스타쉽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건 저렇게 큰 비행기, 우주선 필요 없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우선은 이제 이 스타쉽으로 가기 위해서 돈을 뭘로 벌고 있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스타링크. 그래서 스페이스X의 넥스트 타겟이 바로 텔레콤 비즈니스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스타링크가 됐다라는 것. 스타링크는 첫 번째 고객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만나고 있다. 어디다? 군대다. 군부다. 즉 그래서 각국에 있는 군부들이 국방부에서 다들 스타링크하고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생각지도 않은 민간 수요만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 수요만 생각했는데 공공 수요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 공공 수요는 그 국가의 보안 체계라든지 안보 체계하고 상관없이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다만 못 들어가고 있는 시장은 중국 시장하고 타이완 시장이다. 타이완에 들어가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중국이 들어가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지 않을 때는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받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는 국방부에서도 이란은 받지 않을 거고 이러한 몇 가지의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오그래픽한 지정학적인 갈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스타링크의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월 99달러 하는 것도 충분히 가격이 낮춰진다면 민간에서도 낮춰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스페이스X에서 얘기한 거예요. 2019년 기준 전 세계 스페이스X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한 겁니다. 전 세계 이 연간 기준으로 1조 달러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산업시장 목표가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를 했네. 월 1조라 그랬는데 연간 1조입니다. 네네. 연간 1조 시장이고 스페이스X 목표가 스스로 밝힌 건 이 중에서 우리는 3%만 먹겠다. 3%만 해도 연 300억 달러라는 30조가 넘는 대단히 큰 시장이다. 근데 이거보다 저는 더 커질 거라고 보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영역, 국방 영역에서 충분히 고객들이 창출이 됐다. 그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났던 거다. 효과를 본 거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마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로라도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방부는 아마 KT나 SK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자라면 진짜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정말 국가 비상사태가 나와서 개성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고궤도 위성을 써야 되는데 한국은 고궤도 위성이 없을 뿐더러 남의 거 임대해서 쓰면 되지만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레이턴시 문제가 있다. 그쵸. 시간차가 레이턴 시간차가 생겨가지고 저쪽 군대를 우리가 포대가 쏴달라 그러면 그 포대는 이미 이동하고 없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레이턴시를 크게 단축시켜가지고 실시간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장이 커질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스타링크는 한 1,200개 정도가 돌고 있는데 이것도 목표가 12,000개래요. 12,000개를 띄우면은 전체 커버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12,000개까지는 아니고 아직 이제 뭐 1,700개, 2,000개 정도가 돌고 있으니까 이제 뭐 한 5배 정도만 늘리면 된다고 보는데 일주일에 50개씩 올리면 충분히 제가 보기 2024년 정도 되면 쫙 깔리겠네요. 쫙 깔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경쟁 우위, 시장 경쟁 우위 레이턴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장에는 지금 그래서 중국도 뛰어들고 있고 인도도 뛰어들고 있고 많은 나라들도 뛰어들고 있고 발표하기로는 KT도 뛰어들겠다. 근데 KT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을 스페이스X 팔콘 5로 그러니까 스페이스X에게 위탁해서 띄우겠다는 거예요. 위탁해서 위성 인터넷을 띄우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커버리지를 한국만 하려고 하겠죠. 그럼 한국 위주를 그쵸? 자주 돌려고 하겠죠, 반복적으로. 근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효과가 있을까? 최선성이 있을지 과연 그러면은 한 200달러 하겠죠. 200달러 누가 쓸지 국방부가 그래서 쓸라나? 그 지켜봐야 될. 예, 그 가격이면 스타링크를 쓰겠죠. 99달러에 훨씬 더 저렴하게 쓸 수 있을 거고 물론 일론 머스크 성격의 국방부한테는 비싸게 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안테나 설치예요. 안테나 설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테나 설치가 499달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고가다. 초기 설치 비용이죠, 일종의. 그렇네요. 근데 이 안테나가 근데 자동차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는 것.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랑 연결이 된다는 점에서 자동차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이거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 해요. 이 안테나 비용이. 근데 이제 테슬라가 그거는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네, 비용을 부담을 해서 499달러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커지면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은 안테나 설치 비용도 좀 내려갈 거라고 보고 그렇겠죠? 월 99달러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지금 워낙 시장 규모가 지금 100만 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는데 1,000만 명, 1억 명이 이용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 가격은 다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G 가격하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 경쟁성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만약에 스페이스X가 이 비즈니스로 5G하고 지금은 경쟁할 수 없는 가격이 따따블 정도 되니까요. 네. 더블 정도는 되죠. 그래서 된다라면 한번 이 판도 크게 한번 요동치게 변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통신 시장. 네, 통신시장 서비스는 정말 어쩌다 걸린 거예요. 처음부터 통신시장을 생각하지 않았고 우선 리유저블 로켓터리로 그러니까 다시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서 이 시장을 테슬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뚫으려고 했고 그렇죠. 시장을 디스럽션 시키려고 했었는데 스타링크라는 걸 생각해내고 스타링크 사업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팔콘 5가 고객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은 고객사에서 대행을 해서 띄우지만 한 번은 자기가 띄워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띄울 수 있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을 띄우다 보니까 꾸준하게 팔콘 5의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다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아다리가 잘 네, 맞는다. 좋아요. 네, 아다리가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아까 기사는 이코노미스트 2021년 기사 이건 2022년 작년에 나왔던 건데 기사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했던 게 이제 스타쉽에 대한 거예요.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이게 스타쉽이죠. 네. 이 은색깔로 보이는 것이 로켓 추진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스타쉽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건 스테인리스로 같이 만들었고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이 뭐냐면 몬스트러스, 되게 괴물 같은데 더트 칩이라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졸라 싸다. 드럽게 싸다. 더럽게 싸다죠. 네, 그래서 졸라 싸다를 더치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번 올려주는데 이것이 스페이스 트래블을 저는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스트 보면서 이런 표현, 더치칩 이런 단어도 얘는 또 쓰는구나. 더트칩. 네,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타쉽은 지금 현재로서는 나사가 달 착륙에 이용할 전망이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스타쉽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만 해도 공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되게 쉽지는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조그만 거 갔다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60 몇 년도인지 69년도인지 이 세턴 5 타고 저 거대한 지금 스타쉽처럼 큰 거대한 걸 타고 갔다가 요만한 거 돌았잖아요. 그쵸. 그게 달에 갔다. 요거는 달에서 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타쉽 같은 거대한 것이 달에서 과연 뜰 수 있을 것인가? 그러게요. 이건 쉽지 않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무게가 워낙 나가니까. 근데 또 가능하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타쉽은 공중 급유가 필요 없다. 제규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쉽은 그 자체에 100톤이나 되니까 50톤은 에너지 싣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 이 50톤을 에너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달에서 이륙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즉 이 100톤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100톤이나 가면 빈 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경제성으로 정말 꽝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네. 뭐냐? 화성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한테 이제 1억 달러 뭐 억만장자들한테 벌써 계약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코노미석으로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1등석으로 다 만들어 갈 수 있다. 호화롭게 풀장도 자, 그건 모르겠지만 물이 안 되겠지만 럭셔리하게. 그러니까 100톤이나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럭셔리한 화성 관광객, 그러니까 화성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입구까지만 갔다 오더라도 또는 뭐 지구 근처만 6바퀴 돌다 오더라도 되게 럭셔리한 여행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에 기여하는 건 팔콘 5가 아니라 그래요. 팔콘 9. 팔콘 9은 이너프하게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데 기여를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하는 지금 한참 상용화되어 있는 이거는 이미 흔히 말해서 주가에 반영되듯이 기업 가치에 반영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의 모든 척도는 스타쉽의 성공 여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쉽이 어느 정도 성공하는가에 따르냐, 어느 정도 상업성을 가져오느냐, 어느 정도 프로핏을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고, 스페이스X가 여러분 상장한다라면 보셔야 될 뉴스는 스타쉽 뉴스라는 거예요. 스타쉽. 네. 스타쉽이 어느 정도 걸로 진짜 현실화되는가, 100톤의 이슈를 해결하고 있는가, 미국의 나사 달 착륙 이런 부분들을 진짜로 달 착륙에서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면 만약에 이게 상장 이후에
스타쉽이 이 나사의 이름으로 달에 갔다 돌아온다라면 이건 난리 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쉽이 핵심 기업 가치의 기여도라는 부분들 이거는 펀더멘탈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스타쉽 뉴스는 여러분들 스페이스X 주식을 혹시 테슬라 주주들은 우대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스페이스X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주주들이 아마 스페이스X 주식 상장하면 많이 사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사실 것 같고 그때 중심적으로 보셔야 될 뉴스는 스타쉽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이슈 스타쉽의 이슈의 처음이자 알파요 오메가는 100톤이에요. 이 100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즉 스타쉽을 예를 들면 팔콘 5, 9처럼 다른 기업들이 원하는 인공위성을 띄워주면 100톤 정도면 가서 그냥 다 한꺼번에 1년에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 100톤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느냐라고 이제 우주항공 전문가들은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근데 또 언젠간 잘 쓰는 걸 보면은 역시 머스크는 계획이 있었어. 머스크는 계획이 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서 설계를 한 거겠죠. 그렇겠죠. 이것이 예를 들자면 화성에 짐을 나르더라도 사람만 갈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짐들이 가야 된다라는 거. 만약 진짜 정말 거기서 거주를 하려고 한다라면 거주에 필요한 것들이 다 가야 되려고 하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이스인가 우리 이 태양계를 벗어났죠. 뭐 이런 거는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요만한 것들이에요. 요번에 예를 들자면 화성 탐사선도 예를 들자면 지금 가 있는 거 퍼버시브 가 있는 것도 대단히 작다 보니까 얘가 땅으로 팔 수 있는 드릴도 몇 센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몇십 센치, 1m인가 그거라. 그러면 이제 스타쉽에 싣고 가는 거는 뭐 몇 킬로를 뚫을 수 있는 드릴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진짜로 광물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측할 수 있지. 지금 퍼버시브 지금 가 있는 화성 탐사선에 있는 드릴은 땅 깊이 뭐 얼마 파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에너지 원인 예를 들자면은 석탄이 있을지 석유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에너지 원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당장 거기서 재생에너지 만들 수는 없으니까 태양열이나 풍력 돌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뭐가 묻혀 있는지를 파는 것은 물을 발견하는 것만큼 또 지하수 깊게 팠더니 지하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스타쉽 정도는 가줘야 화성 탐사가 제대로 탐사도 그러니까 즉 살기 전에 탐사가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쉽은 이 계획을 갖고 100톤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경제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행 수요를 맞추려고 해서 1등석으로 맞추려고 하면은 1인당 주어지는 공간도 많아야 되고 중간에 사람들끼리 뭐 테니스를 칠 수는 없죠. 바에 좀 나와 있어야 되고 춤도 좀 춰야 되고 뭐 이렇게 맨날 거기 하루 이틀 갈 게 아닌데 여행을 화성을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서 지루하게 누워가지고 이 화면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이라든지 운동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화성까지 사람이 가기 위해서는 거의 주거 공간과 같은 공간이 필요하고 여행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되게 피폐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톤의 공간은 인간이 저기 화성까지 가기 위해서 설계된 거다. 뭐 이렇게 지금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말은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발인 거에 대한 자기 철학을 한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not failing 실패하지 않는다면 너는 당신은 충분하게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failing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지금 혁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반복하는 것 이런 것을 스페이스X에도 했던 것처럼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다라면 너는 혁신을 충분하게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혁신은 어쨌든 실패로 계속 그러니까 발전되는 거다. 조금 에디슨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뻔한 얘기지만 대단히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절박한 것을 스페이스X에서 또는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는 좀 실현했다는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저는 트위터만 하지 않아도 트위터도 지금 자기 실패하면서 내가 지금 충분히 실패하지 않으면 충분히 혁신하지 않는 거야라고 난 지금 혁신하고 있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걱정이에요. 사실은 너무 걱정인데 트위터를 제외한다라면 이 말은 정말 멋지게 스페이스X나 그리고 우리 테슬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다.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스페이스X 준비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스타링크에서 오늘은 이 스페이스 X의 지금 또 한 번 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스타쉽이다. 네. 스타쉽이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그 스타쉽의 안에 넣을 수 있는 100톤이라는 무게와 공간, 이 문제가 거기를 돼야 한다. 어떻게 돈이 되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되면은 스페이스X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네. 저는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장한 다음에 스타쉽을 띄울거나 비슷하게 연동을 시키고 가격을 좀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 100톤의 경제 효과를 갖다가 계속 보여주면서 스페이스X의 주가를 무진장 끌어올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X 주식 사라는 얘기처럼 들리실 텐데 이 방송은 주식에 사는 거에 공부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가능성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본인 직접 하시는 거 저희가 계속 강조드릴 거고, 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주식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더 자세한 한번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오테라는 스페이스X를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처럼 정말 화성에 갈 수 있을지 먼 미래의 그 꿈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뭐 더 궁금하신 거, 아까 뭐 트위터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트위터는 왜 그렇게 문제인가요? 이런 질문도 주시면 뭐 저희가 한번 컨텐츠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테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오테라 구독자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댓구알 해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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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